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카마이의 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AA 구축 사례 인터뷰를 통해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객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안전한 원격 근무 솔루션 EAA의 개요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AA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기존의 오래된 기술인 SSL VPN의 혁신을 위한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VPN이 가지고 있던 보안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기초하여 우리의 직원들이 기업 내부, 외부, 어디에서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장표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모든 사용자와 기업의 데이터 센터 사이에 아카마이 EAA 엣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VPN 터널링 방식과 다르게 프록시 형태로 매번 모든 사용자의 요청이 EAA 엣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EAA 엣지에서는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1차로 하고 인증받은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이 있는지를 2차 검증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 이 사용자의 요청을 데이터 센터 내부에 설치된 EAA 커넥터를 통해 내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즉,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용자, 인증을 받지 못한 사용자라면 외부의 EAA 엣지단에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EAA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크게 보안적, 운영적, 사용자 경험적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7 앱 기반 접속을 통해 인증받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롤 기반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자 디바이스의 위협 시그널을 탐지하여 앱에 대한 접근을 보호합니다. 다른 솔루션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EAA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비 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별 개인화된 앱에 대한 북마크가 있는 접속 페이지를 제공해서 IT 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EAA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례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방진배선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1년에 설립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중요성이 높은 신사업 창출과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 연구기관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EAA 첫 고객이기도 한데요. 제가 선임님께 EAA를 소개드리고 구축을 완료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캐티의 프리세일즈로서 캐티가 EAA를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임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EAA를 도입하시게 되었던 몇 가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당시 저희에게는 몇 가지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 수요가 많지 않아서 낮은 스펙의 SSL VPN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동시 접속 50유저 정도의 엔트리급 장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N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로그인이 막히거나 속도가 느려지고 심하면 장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장비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산업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VPN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해킹 시도의 정황이 자주 포착되고 대응해야 될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아 VPN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는 SSL VPN을 위한 전용 디도스 장비를 도입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고 특히 장애 대응이 어려운 휴일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뭔가 특별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VPN 서버를 두고 직접 관리하다 보니 연구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갑자기 연결이 끊어진다거나 2차 인증을 위한
문자가 오지 않는 등 VPN 운영 관련 다양한 이슈를 직접 대응해야 했습니다. 물론 연구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다른 서버들도 문의가 많지만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SSL VPN 특성상 유독 다양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윈도우가 아닌 맥이나 리눅스 같은 다양한 OS 환경에서의 원격 접속 요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EAA 도입 후 저희가 가장 유용하다고 느꼈던 일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갑자기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른 연구원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VPN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로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버 업그레이드와 추가 확장성에 대한 걱정 없이 전사의 EAA를 즉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EAA 덕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솔루션을 고민하던 중 당시 새로운 개념의 제로 트러스트를 선도했던 아카마이 EAA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팩트 있었던 계기들이 있으셨군요. 다음은 EAA 도입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100명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사 사용자들을 모두 계약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처음 계약할 때는 연구원들이 기존 VPN 접속 방법이 익숙할 거라는 판단으로 EAA와 VPN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사용자에게만 베타 테스트 EAA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 해외 출장자와 연구센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일단 EAA의 경우 에이전트 리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스터분들에게 접속 URL 정도만 전달했었고 이후에 그 지원 요청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는 아마도 사용자의 접속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북마크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 출장자들의 경우에 SSL VPN 대비 접속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완료 후 기존 VPN과 EAA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당연히 기존 VPN 접속 방법이 익숙해서인지 대략 80% 정도 이상의 기존 사용자가 VPN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EAA 사용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 VPN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되지 않아 연락이 오면 그때마다 EAA 사용을 권고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자 EAA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 몇 개월 뒤에 보니 한 90% 이상의 사용자가 EA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에 대한 문의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어 EAA를 전사 배포하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 기존 VPN 접속자는 1%가 채 되지 않았고 이젠 거의 모든 사용자가 EA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기술이 다른 연구소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EAA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VOC가 줄어든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EAA를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컸던 효과는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재택근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전사에서 EAA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VPN 취약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 유출을 잘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EAA 로그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악의적인 접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AA의 경우 저희 서버에 접속하기 전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다 보니 EAA에서 알아서 악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고 저희 서버로는 어떠한 접근도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카마이에서 말했던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모델의 효과를 봤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주기적으로 앱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웹 기반의 접속이다 보니 추가로 관리해야 할 포인트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폴트, 장비 스펙 향상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 관리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임님께서 성공적으로 EAA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EAA를 처음 도입할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SSO 기능의 구현입니다. 현재는 EAA 로그인을 하고 연구원 업무 포털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SSO를 구현해서 EAA와 연동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한 가지 또 디바이스 포처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사실 어떠한 PC로도 내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안상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EAA 디바이스 포처 기능을 통해
앱에 접근한 디바이스의 보안 시그널을 체크하고 보안 등급이 낮은 디바이스에서 접근한 요청을 차단하는 이러한 기능 등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한 번 전사적 배포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캐티의 선임님답게 역시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EA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연구원분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EA를 90% 이상 선택했다는 점과 VPN 취약점 공격을 선제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위드 코로나를 위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접속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EA에 대해 궁금하신 점, 현재 기업의 아키텍처에 적합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주소로 메일 주시면 좀 더 깊은 내용 소개해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